코로나 상황 점검해보죠. 3040 세대에게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델타 변이 상황이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아니야. 접수하면 한 달 뒤 혹은 2달 기다렸다가 그냥 화이자를 맞을까? 3040들에게는 이거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 쇼를 보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같은 고민 하실 겁니다. 3040의 고민 함께 보시죠. 왜냐면 모더나가 펑크 나서 모더나 잘못이에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면 모더나 잘못이 일단 크다. 문제는 모더나가 펑크 나면서 이런 일이 지금 촉발된 거예요.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3040은 맞지 마시오 했는데 백신이 모자라니까 그럼 맞을 사람은 맞으시오라고 방침을 바꾸면서 3040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달은 기다려야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야, 이게 혈전 부작용이 있다는데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맞을까? 아니야. 운 나쁘고 재수 없으면 혈전 부작용 걸리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지금 3040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천대 의대 정재훈 교수는 중요한 것은 2차 접종 완료의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040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30대를 대표해서 김재섭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김 위원은 얀센을 먼저 맞아서 고민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맞았다 생각하고 30대, 40대, 안 맞은 30대, 40대를 대변해서 고민되죠? 그럼요.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뭘?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재를? 최대한 빨리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이게 20대가 맞았을 때, 좀 젊은 사람들이 맞았을 때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혈전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이제 어느 그 백신이나 이런 꼭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에 관한 이 백신 역시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코로나로 감염됐을 때 오는 후유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할지라도 저 같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런 맥락으로 저도 얀센을 제일 먼저 그냥 신청을 해서 바로 맞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네.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를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얀센 맞고 부작용 없었죠? 저는 좀 아프긴 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왜냐면 김병민 대변인은 얀센 맞고 열이 거의 막 39도까지 올랐거든요. 저도 뭐 거의 이제 좀 빌빌빌 하긴 했는데 뭐 열은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체격을 봐요. 제 입장에서라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접종하자. 네, 먼저 접종해서 맞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0대를 대표해서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저 50대입니다. 50대예요? 40대 아니셨어요? 근데 저는 30대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않겠어요. 정반대 의견? 예.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화이자를 2차 접종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원래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난 끝까지 버티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맞는데 화이자를 맞이하나 모더나를 맞이하나 이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수도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이제 화이자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이자를 맞았는데 물론 이제 1차 접종이라서 저는 뭐 그렇게 부작용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접종 예약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화이자가 됐건 모더나 됐건 아스트라제네카 됐던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모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그래요? 네,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나도 맞아야 하나 안 맞아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단을 내서 맞긴 했어요. 그러면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맞는데도 고민이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 때문에 50대 이상만 맞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사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니면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30, 40대 맞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30, 40대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부작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정말 재수 없으면 본인이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 건강이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너무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3, 40대에게 물론 강요는 아니고 뭐 자유에 의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그 참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분의 의견이 참 엇갈리는데 두 분의 의견 다 사실은 지금 3040들이 하고 있는 실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고모 이야기는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고 백신과 어떤 그 안타까운 일가의 논리적인 연관성도 좀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인데 제주도에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렌터카도 2사람 이상은 못 타게 된다고 합니다. 해변 해수욕장도 지금 폐쇄됐잖아요. 관광업계가 비상인데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렌터카를 제주도 가면 빌리는데 2명 이상은 못 탄다.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재민 기자, 이상이라고 하면 2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2명까지 가능하고 그쵸. 3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제목이 지금 좀 예, 3인 이상이 안 되는 거고. 오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이전까지는 3인 이상이 가능한데 2명 초과 못 한다. 이게 더 정확하겠군요. 그렇죠. 2명 초과가 아니 그러니까 2명까지 가능하고 2명 이하가 가능하고 2명 초과는 못 하는 3명 거죠. 초과가 안 되는 거죠. 3명부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후 6시로 이제 제한한 게 결국 지금 4단계가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그러니까 2명까지만 모이고 3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실제로 렌터카 2명 이상 못 한대라는 게 지금 세간의 궁금증이라서 저희가 일부러 제목도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만 정확한 얘기는 2명까지는 된다. 그렇죠. 이제 오후 6시부터는 이제 모이지 말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게 마지막 어떤 이렇게 해방 탈출구 이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광복절 연휴에도 대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를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자체가 이제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제주도도 결국은 4단계로 갔고 4단계로 가다 보니까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 3명 이상의 집합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제주도로 가는 것 자체도 좀 많이 피해야 한다 이런 지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제주도에 그런 비상상황이 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전 국토가 지금 다 가장 위기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더욱더 경각심을 갖자라는 어떤 4단계 격상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